자, 2022년 7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일단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면 기울기가 2분의 1인 어떤 직선과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처럼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점의 좌표는 A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는 현재 B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길이가 2 루트 5였다는 거야. 2 루트 5. 앞서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수로그 함수와 어떤 직선이 등장했을 때 요 L이라는 요 직선이 등장했을 때는 직선의 기울기의 상태를 가지고 좌표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했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2분의 1이다 이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이 두 점을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상태가 2대 1이니까 요 길이가 현재 2k이고 요 길이는 k였다 이런 얘기지. 근데 A에서 B까지 길이가 사실은 2루토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이 둘의 길이 정도는 사실상 다 나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지. 실제로는 이 길이가 얼마냐면 이 둘의 길이가 요 길이는 현재 4가 되고 요 길이는 2가 되면 대각선 빗변의 길이가 2루토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문제는 이 C의 좌표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K라고 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요 B의 X좌표 있지? B의 X좌표는 4칸을 갔으니까 K 플러스 4라고 일단 얘기하면 돼. 자, 그럼 여기에서 A의 좌표 한번 생각해 보자고. A의 좌표. A는 C의 좌표가 K니까 K 콤마 얼마라고 하면 돼, 이거. 로그 2의 2X. 그지? 로그 2의 2K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B의 좌표 한번 볼까? B의 좌표는 X좌표가 K 플러스 4고 당연히 X좌표를 집어넣어서 로그에 미수가 다행히도 똑같아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자, 이렇게 됐지 그지? 그런데 A의 Y좌표와 B의 Y좌표의 차이가 얼마만큼이냐? 이만큼이라는 거야. 그래서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뺀 이 둘의 차이가 현재 2였다는 거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뺐으니까 2K분의 4괄호 K 플러스 4가 현재 2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는 분모 분자는 2로 나눠서 K분의 2괄호 K 플러스 4는 넘겨서 4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K 플러스 8은 4K가 되니까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K는 4였다 이런 말이야. 자, K가 나오면 그 다음 뭐야? K를 집어넣어서 나머지 계산들만 해주면 돼. 자, 1번 문제는 대략 이 정도의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어떤 직선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 직선을 이용해서 뭘 찾으라고? 좌표를 찾으라고. 직선을 이용해서 좌표를 찾는다라는 거 명심하면서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 증명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이 하나 나와 있고 위에 보면은 첫째 항이 2인 어떤 수열이 있다라고 문제에 써 있어. 첫째 항은 2였대. 그리고 이와 같은 식이 하나 나와 있어. 근데 밑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N은 SN 빼기 SN-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어 놨어.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자, AN을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끝에 보이는 n 플러스 2분의 3SN 이렇게 써 있다고. 그지? 자, 여기까지는 뭐 문맥상 크게 어려움이 없고 밑에 보니까 3SN을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 S1과 A1 첫째 항은 서로 같아야 되니까 3SN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라는 게 뭐냐면 옆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지. 3SN이 이거 말이야. 분모 1로 곱해서 n 더하기 2의 AN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3SN-는 뭐냐? n을 하나 줄여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둘이 뺐어. 둘이 빼게 되면 SN에서 SN-를 빼니까 AN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n 플러스 2의 AN 빼기 n 플러스 1의 AN 빼기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 그리고
AN끼리 같이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고 얘는 1로 넘기면 n-1의 AN은 넘겨서 n 플러스 1의 A의 n-1이다. 무슨 말이냐면 AN은 n-1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A의 n-1. 자, 이와 같은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게 현재 여기에 써있는 요 식까지 온 거야. 요 식까지. 여기까지 온 거라. 여기까지. 가에 들어가는 게 뭐야? 얘가 현재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지. 그지? 여기에 보면 비교해서 비교해 보면 그리고 나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나에 들어가는 얘가 얘라는 얘 나에 들어가는 거.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 얘를 이렇게 나눴다고 치자고. n에다가 이 주어진 식에는 n에다가 2부터 줄줄이 넣어봐. n이 2일 때 곱해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어디까지 곱했냐면은 n이 10까지 갔다고 치자고. 자, 이렇게 n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2 넣고 3 넣고 4 넣고 10까지 넣어야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황이고 얘네들이 대각선으로 곱해지면서 없어지고 얘네들도 이렇게 없어지면서 남아있는 상태가 밑에는 1 곱하기 2가 남고 위에는 10 곱하기 11이 남아서 2분의 110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까지 정리해보면 나머지 내용들은 다 답이 나와있는 상태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흔히 하고 있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어떤 증명 내지는 추론인데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의 정도라고 생각이 든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F0이 2분의 1인 3차 함수 fx 3차 함수. 근데 gx가 fx와 fx 더하기 8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해서 나눴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뭐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 자리는 극대, 이 자리는 극소라고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보통 이 3차 함수 그래프에서 구간을 나눌 때 어디를 보통 나누냐면 이런 극대나 극소를 기준으로 보통 나누어서 푸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이지.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타가 마이너스 2였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고. 베타가. 그러면 베타보다 작은 쪽과 베타보다 큰 쪽으로 베타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는 그대로 놔두고 베타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8만큼 올려서 이렇게 그렸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 그래프,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가 지금 gx 그래프인데 gx 그래프가 f-2, f-2는 이 자리가 현재 f의 마이너스 2인데 이렇게 f의 마이너스 2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수 2밖에 없다. 근데 만나는 자리가 여기잖아. 얘가 2일 수는 없다 이거야. 왜냐면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극소를 잡았을 때는 일단 말이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는데 얘를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나눌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과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살짝 8만큼 올려서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가 이 자리잖아 지금. 자, f의 마이너스 1을 이 자리를 했을 때 만나는 자리가 물론 베타에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자, 베타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베타가 2가 될 가능성은 일단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번 fx를 한번 가정해 봐봐. fx는 마이너스 2를 극대로 갖고 2를 극소로 갖는 그래프니까 f'x가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1을 극대 극소로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3인 이러한 도함수의 모양일 수밖에 없지 않냐.
자, 일단 그림상으로는 가능한 상태잖아. 그림상으로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fx를 만들었을 때 전개해서 적분을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상수항은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나왔었으니까 fx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g2 있지, g2. 여기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 g2 실수가 2밖에 없다. g2는 얼마야? g2 f2를 얼마만큼 올린 거냐면 8만큼 올린 거야. G2는 다시 한번 얘기해. 이 fx 그래프를 8만큼 위로 올린 그래프잖아, 이거. 얘가 fx면 얘는 fx 더하기 8이잖아. 그리고 이 자리를 만약에 2라고 했다면 G2가 이 자리라고, G2. 그러면 이 G2가 F2 더하기 8인데 F2는 F2 더하기 8이 얼마냐면 8-24 더하기 2분의 1이야. 거기다 8을 더했어. 이 값이 G2고,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2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이러한 상태가 됐다 이거야. 그럼 이 둘이 같은지 한번 보라고. 이 둘이 같아질 수 있나? 같아질 수가 없지.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현재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지? 가능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그래프조차도 사실상 말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극대나 극소가 아닌 어떤 다른 점일 거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세 번째로, fx 그래프에 극대와 극소가 일단 이렇게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마이너스 1을 여기 어딘가에 잡았다고. 그냥 아무데나. 그러면 얘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구간을 올려. 이렇게 나머지 구간을 올려서 이렇게 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f의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는 f-2와 실근이 2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현재 여기잖아. 요 자리가 f의 마이너스 2인데 이 초록색 그래프를 살짝만 밑으로 내려서 자, 요렇게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렇게. 요 자리를 우리가 현재 2라고 말할 수 있어. 그지? 이러한 상태도 일단 가능한 상태잖아. 아까 두 번째는 가능해 보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으니까 얘는 좀 지워버리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면 일단 뭐부터 생각할 거냐면 여기 G2가 뭐냐면 F2가 8만큼 올라갔는데 G2가 F의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이 상태를 꼭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fx 그래프를 현재 모르기 때문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그냥 편의상 놓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얘를 만약에 계산을 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중간에 계산 과정만 간단하게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fx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분의 1, 다시 말해서 b가 마이너스 6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f'x가 3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6인데 지금 2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f2가 0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현재 우리가 a를 찾을 수 있는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어려운 내용 별로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로 fx를 만들고 나머지 계산들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 함수를 다룰 때 극대나 극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3차 함수식을 다룰 때 말이야,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극대나 극소를 기준으로 했었다고. 그러면 극대나 극소를 기준으로 해보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이 방향을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잊지는 말자 이거야. 자, 네 번째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길이가 14인 변 AB. 자, 요 길이가 현재
14라는 거지. 14. 일단 주어진 그림에다가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지. BC의 길이가 현재 6이었고 그 다음에 D는 호 위에 한 점이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얘가 내접사각형이라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이거야. 내접사각형. 내접사각형의 기본적인 특징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풀어야지. 그러면 일단 여기에다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잊지 말고, 또 하나 내가 만약에 요 각을 편의상 세타라고 가정했을 때 마주보는 각, 내접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이다. 얘는 파이 빼기 세타다. 얘는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자, 기억부터 한번 보자고. 기억. 사인 12a, 12a니까 여기 세타야. 사인 12a는 얼마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뭐 나와 있는 것들은 딱히 주어진 것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 AC의 길이부터 생각을 해볼까? AC의 제곱은 뭐다? 14의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뺀 거지. 그러면 AC의 길이는 현재 얼마야? AC의 길이 14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이게? 196에서 36을 빼니까 얼마야 이게? 160인가? 아, 160 4루트 10 이렇게. AC의 길이가 4루트 10이었다. 그러면 기억에서 말하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14분의 4루트 1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7분의 2루트 10이다. 해서 일단 기억은 맞아. 그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와서 CD의 길이가 만약에 7이었다면이야. CD의 길이가 만약에 7이었다면, 그지? 그러면 니은에서 볼 때 AD의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현재 AC의 길이가 4루트 10이라는 거 알잖아. 그지? 4루트 10이라는 것도 알고, 여기에 있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당연히 알고, 그러면 요 AD의 길이를 무엇으로 구할 거냐면 코사인 법칙으로 아니면 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기타 등등으로 구해야 되겠지. 얘를 일단 모르니까 K라고 해두자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만약에 쓴다면 4루트 10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지금 보는 거야. 요 삼각형 4루트 10의 제곱은 7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7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그지? 근데 우리가 이미 위에서 사인 세타 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식을 조금 정리했다고 치자고. 중간에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내가 그냥 식을 정리했다 치고, 자, 요렇게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K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30이다. 이렇게 만들어져. 근해 공식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니은도 당연히 옳다라는 것까지 잊지 말자 이거야. 자, 디귿으로 넘어가 보니까 사각형 ABCD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이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정해져 있어. 이미 세 변의 길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정해져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는 최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 꼭지점 D가 어디에 있을 때냐? AC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에 있을 때, 그지? AC를 만약에 밑변으로 한다고 치면 AC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꼭지점 D를 AC에 어떻게 연결한다? 수직 2등분을 해서 연결한 상태가 중심을 연결하는 이런 상태일 때라는 거야. 이게 AC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을 때라는 거지. 2등변 삼각형일 때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 됐어. 자, 니은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 4루트 10의 제곱은 k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배의 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AD의 길이가 얼마냐면 2루트 14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AD의 길이까지 다 구했으니까 이 삼각형의 마지막 넓이는 학생들이 각자 해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자, 요 마지막 디귿도 잘 기억해 두고. 자, 5번 문제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는 않아, 그지? 5번 문제에서 최고 참계수가 3인 2차 함수자. 2차 함수니까 문제를 좀 요점을 잡자면 요러한 상태라는 거 일단. 그 다음에 gx는 뭐냐? x제곱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dt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지 이게. 자, x까지 t제곱 ftdt.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거 나왔을 때 뭐 항상 하는 거야.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 다음에 미분. 자, 얘는 사라질 거고 얘만 일단 남아있는 상태야. 또 하나는 0을 집어넣어 봐야지. 자, 0을 집어넣었더니 0이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았지? 문제 풀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 놓고 시작을 한다 이거야. 자, 문제 봐라.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얘가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어.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 이자 도함수 한번 볼까? 도함수 g'x가 2x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dt야. 자, 도함수가 0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극값을 갖는다 라고 표현하지. 물론 도함수가 0이라고 무조건 극값을 갖는 건 아니야. 어쨌거나 도함수가 0이 되는 자리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어떤 상태냐면 얘는 일단 근이 있어. x는 0이라는 근이 있지. 근데 2x라는 것 자체는 부호가 바뀐다고.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0보다 클 때는 양수로 변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따지냐? 도함수 그래프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다시 한번 도함수 그래프가 부호의 변화가 생기면 극값을 가져. 근데 얘는 부호의 변화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함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얘가 앞에 있는 2x의 부호의 변화를 막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dt라는 함수를 만약에 hx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 근데 여기 두 번째 조건에 봤더니 g'x는 실근이 0하고 3이래. 얘는 0을 근으로 갖잖아. 그러면 얘는 근을 3으로 일단 가져야 돼. 그거는 변함이 없어, 그지? 그건 변함이 없다고. 0과 3을 두 근으로 가져야 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다만 0에서 지금 부호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0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려면 이 hx라는 함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과 같은 식으로 일단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물론 이럴 수 있어. 잘 봐봐. 여기서 fx가 2차야. fx를 적분했어. 그럼 3차지. 그지? 얘는 몇 차라고? 3차. 그래프를 생각해봐. 자, 3차야. 3차.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x 세제곱이라는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건데, 이 hx, 다시 말해서 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의 ftdt가 반드시 x를 근으로 가져야 돼. 왜? 앞에 있는 놈이 x는 0을 근으로 가졌어. 근데 얘가 만약에 x를 근으로 갖지 않잖아?
그럼 0에서 부의 변화가 생겨. 다시 말하면 0을 중근으로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를 하나 썼어. 근데 얘는 또 3을 근으로 가져야 돼. 근데 얘는 3차야. 그러니까 3 말고 다른 근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3이 중근이어야 된다. 물론 이럴 수도 있지. 그치? 자, 두 가지 패턴. 자, 이럴 수 있어. 근데 얘가 x제곱이 되면 앞에 x가 있었잖아. 그러면 x 세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0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겨.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약간 강조하다가 그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hx의 그래프가 이러한 상태로 확정된다고. 확정.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내용을 가지고 나머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dt)가 이러한 함수니까 양변 미분하면 fx 만들어질 거고, 나머지 계산들은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말이겠지, 그지? 5번 문제. 자, 6번째 문제인데 뭐 늘상 하는 말이지만 수열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노가다, 약간의 노가다 정도를 우리가 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가와 나의 조건을 한번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의 합이 17n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 17n. 나 조건은 뭐라고 돼 있냐? 절대값 n 플러스 1과 n번째의 차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 2n-1이래. 요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가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거냐면 n 대신에 n-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n 대신에 n-를 넣어서, 알았지? n 대신에 n-를 넣었다.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S2n까지 합이고, S2n까지 합이란 말이 아니라 A2n까지 합이고, 얘는 A의 2n-2번까지 합이야. 그러면 얘네 둘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봐. 둘이 빼면 어떻게 만들어져? 둘이 빼면 A의 2n 플러스 2n번째와 A의 2n-1번째만 남겠지. 둘의 차이가. 잘 생각해봐. 얘는 A1, A2, A3 땅땅땅 A의 2n까지. 얘는 A1, A2, A3 A의 2n-2번까지. 둘이 빼면 얘네들만 남는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다고. 자, 둘이 빼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면 얘하고를 한번 가지고 우리가 풀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가지고 정말 다이나믹하게 멋지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기는 조금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n에다가 내가 편의상 2부터 한번 넣어볼게. 자, A4 더하기 A3 17이지. 그지? n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2 한번 넣어봤어. 그러면 여기에도 n에다가 얼마를 넣을 거냐? 2 한번 넣어볼게. 여기 2에다가 절대값 A3-A2는 2 넣었으니까 얘가 3이야. 자, 이 두 가지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모든 수가 다 자연수인데 요거를 지우고 이거를 먼저 쓰지 말자. 자, 여기 일단은 뭐부터 쓰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여기에다가 먼저 3 먼저 넣어보자. 3. 자, 절대값 A4-A3은 3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냐면 5가 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2 집어넣어 가지고 아까 다시 한번 A4 더하기 A의 3은 17이야. 이 두 개로 우리가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 식에서 혹은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A3와 A4번이 가능한 상태들을 한번 고려해봐. 자연수들이라고 했잖아. 차이가 5가 되면서 합이 17이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어? 11과 6이 있지. 물론 6과 11이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가 9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가 9라고 나와 있으니까 하나 더 정리해 보자고. 자, 두 번째를 가지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거 A3-A2가 n에다가 2 집어넣었을 때 3이니까 이 식에서 얘는 현재 얼마냐면 9였단 말이야. 그러면 A의 3, 세 번째 항은 그럼 당연히 얼마가 만들어져야 되냐? 세 번째 항은 6이라고 나와야 돼. 6. 6밖에 없지. 그지? 6밖에 없다고. 그래서 A3가 만들어지면 A4, 네 번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자,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와 같은 이와 같은 규칙성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추적해 간다. 알았지? 추적해 가다 보면 뭐가 나와? 반복성과 주기성이 나올 것이다 이거야. 대부분의 패턴이 다 똑같은 거야. 이와 같은 상태로 반복을 하면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나머지는 마무리해 주길 바래. 나머지 방향들은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요 21번 정도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무작위로 막 나열해 놓고 풀지 말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를 차근차근 정리해 가라는 거야. 차근차근. 알겠지?